명제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조건으로 한번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이거의 뜻이랑 조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잠깐 설명을 먼저 다시 드릴게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주로 예로 이런 거를 많이 들죠.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이런 게 이제 명제가 될 수 있고요.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행성인 거를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계라는 거는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누구나 지금은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테면은 이거는 약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오버워치는 FPS 게임이다. 이제 FPS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합의가 약간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FPS 게임이라는 것의 뜻을 알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적어도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명제가 아닌 경우는 조조화사는 키가 크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는 키가 작다 이런 거는 분명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명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은 키가 크다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를 거쳐가지고 175보다 큰 걸로 합시다. 175cm보다 큰 걸로 키가 크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 말은 명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키가 크다 이런 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다루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합의를 거쳐가지고 명제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저희는 명제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두 문장은 참인 거고, 밑에 있는 문장은 키가 크다라는 것의 조건만 저렇게 준다면은 거짓이 명제가 되죠. 조건 안에는 항상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미지수라기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값, 부정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부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원이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x라고 둔다면 x라는 값이 가리키는 대상 이런 거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말해요.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있는 명제들을 살짝씩만 바꾸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명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x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그래서 이제 x 안에 지구, 해왕성, 토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참이 명제가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명왕성이 들어간다거나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워치는 FPS 게임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x는 FPS 게임이다. 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버워치는 Y 분류의 게임이다. 이를테면은 게임이 FPS 게임만 있는 건 아니죠. RPG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라이브러리 오브 루인하니까 그 게임 같은 경우는 CCG 콜렉터블 카드 게임이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RTS 실시간 전략 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게임들을 우리가 이제 부정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랑 조건은 되게 한 끗 차이예요. 다만 이제 명제는 그 자체로 참과 거짓이 잘 구분이 되는 그런 문장이고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x의 값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그 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원소에 따라서 이제 참과 거짓이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쵸? 명제는 누군가가 참이다 또는 누군가가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전부 납득할 수 있는 문장이죠. 이전에 명제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명제의 연산이라 그러면은 4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대학교 수준의 논리학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논리곱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는이라는 연산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논리학적으로는 논리합이라 그러죠. 세 번째로 부정명제, 뭐가 아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조건부라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명제들끼리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명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두 명제 P와 Q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라는 명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동물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식물이다라는 명제를 Q라고 놓을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동물이라는 분류에 속하는 게 맞기 때문에 T라는 진리값을 가집니다.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Q 명제는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랑 Q를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4가지 연산을 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표기를 이렇게 해요. 논리곱은 이렇게, 논리합은 이렇게, 부정은 물결 표시, 조건부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거든요. P 또는 Q, 사람은 동물이거나 또는 사람은 식물이다. 이런 명제가 만들어지죠. 논리합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이 명제는 분명히 참이 됩니다. 왜냐? 둘 중 하나만 참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동물이라는 명제가 참이죠.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에서 전체 명제는 참으로 갑니다. 그리고 P 그리고 Q라는 명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람은 동물이고 사람은 식물이다. 이렇게 엮이는 거죠. 사람은 동물이면서 식물이기도 하다. 이 명제는 느낌상으로도 그럴 거고 실제로도 거짓입니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죠. T 논리합 T는 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학에서는 실제로 이제 줄 3개짜리를 쓰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안 배운 연산 기호니까 2개짜리로 이렇게 쓸게요. T랑 F랑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논리합을 T랑 F 결합을 하면은 T가 나오게 되고요. 논리곱 같은 경우는 거짓이 하나만 있게 되더라도 거짓으로 나옵니다.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임 컨텐츠가 여러분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보시면은 마인크래프트 논리회로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같은 게 있어요. 레드스톤 가지고 이제 막 장난치는 그런 컨텐츠인데 하나가 스위치가 올라가 있고 하나가 스위치가 내려가 있으면은 옆에 있는 전구가 켜지는 그런 회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전구가 꺼져 있는 회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부정 명제를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는 물결 표시 P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명제였는데 원래 P가 참이었기 때문에 거짓이 명제가 되죠. 부정 명제는 항상 원래 명제의 진리값과 반대되는 진리값을 가지기 때문에 물결 표시가 붙으면 진리값이 무조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의사소통할 때 되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죠. 사람은 동물이다의 반대는 사람은 식물이다인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물결 표시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좀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동물 아니면 식물이다 이렇게 2가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동물이 아니면 식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동물이다의 반대되는 문장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대화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쓰는 말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명제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R은 사람은 생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긴 한데 P랑 R을 조건부 연산기호로 한번 엮어볼게요. 사람이 만약에 동물이라면 사람은 생물이라는 분류에도 속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은 생물이다.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P면 R이다 이 명제 자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참이에요. 왜냐하면은 동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생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만 반대로 R이면 P이다로 명제를 묶었을 때는 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이라고 해서 다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명제 연산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만 틀어가지고 조건의 연산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와 Q와 R에 있는 여기 사람 부분을 전부 다 X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다 조건이 되죠. 조건이 되면서 TF라는 이 진리값들도 다 사라지게 돼요.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P랑 Q랑 R의 참거짓이 달라지죠. 이를테면 X가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토끼라든지 아니면은 가끔 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X 값으로 가져왔을 때는
P는 참이 되죠. Q는 거짓이 되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명제로 연산을 했을 때랑 달라지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논리 합으로 묶었을 때 X는 동물이다 또는 X는 식물이다,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X는 동물이거나 식물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 역시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인 동시에 식물인 애들은 없겠지만 동물이지도 않고 식물이지도 않은 애들은 있죠. 이를테면은 X가 버섯인 경우에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버섯은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균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뭐 동물이나 식물 중에 하나를 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논리 합으로 두 조건을 묶었을 때는 조건이 돼요.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논리 곱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다 X로 바꾸었을 때 X는 동물이고 X는 식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생물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긴 하죠. 뭐 요거 같은 경우 너무 좀 결론이 명백해가지고 다루기 조금 쉽지 않은 케이스긴 했는데, 여튼 요것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건과 조건을 논리 곱으로 묶으면은 조건이 돼요. 부정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다가 달았을 때 X가 동물이다 이거를 부정을 하더라도 이런 문장의 경우에도 X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죠. 부정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조건에다가 붙으면은 조건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조건부 연산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X가 동물이면은 X는 생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조건은 항상 참으로 봐요. 왜냐면 거짓이면 항상 명제가 참인 걸로 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항상 참으로 놓고 뒤에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X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동물이랑 생물이라는 카테고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명제가 돼요.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건이랑 조건을 연산을 했을 때 논리곱이나 논리합, 부정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다 새로운 조건이 생기는데, 조건부 연산자로 묶으면은 조건과 조건을 묶었을 때 명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해서 오늘 수학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건에다가 연산을 취했을 때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건부 연산을 묶었을 때는 명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사실 앞에 얘기는 전부 다 복습 얘기였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건부로 조건 두 개를 묶으면은 명제가 된다는 거.